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진보라는 말이 너무 유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회과학적으로 말하는 진보와 보수가 뭐냐라는 말은 이젠 진부예요. 세상을 갖다가 급격하게 변화시키면 진보고, 내려온 관습과 경험에 따라서 서서히 변화시키면 보수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지요. 지금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서 15년 전에는 없던 스마트폰이 지금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데, 이제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이 맞추어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직업군만 하더라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가 마치 대세처럼 보였는데, 순식간에 프리카리아트라는 계층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소득, 여가 등이 완전히 붕괴되어진 사회적 낙오층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용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노동자로서 자각도 없는 뿔뿔이 흩어진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을 갖다가 이제 착취하는 구조, 이 속에서 특별고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이게 광범위하게 배달 노동자 등에 퍼지고 있죠. 자, 이 서양에서는 금융위기 직후에 이런 프리카리아트라는 게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 신규 창출 노동의 상당수가 이런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리카리아트라는 것은 전형적인 노동자의 좌파적 관점도 없어요. 좌도우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이나 의식의 공유조차도 없어요.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모래알처럼 되어 있는 매우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다. 그래서 불안정하다는 뜻의 프리하고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노동자 계급을 합쳐서 불안정한 노동자 계급이라는 이 신종 노동 계층이 시작됐어요. 자, 이런 정도로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급격한 변화를 갖다가 법과 제도를 빨리빨리 맞추어서 세상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진보다. 진보가 뭐가 나쁩니까? 자, 한국의 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지금 진입이 거의 돼가고 있죠. 자, 이런 사회에서 지금 한국에 저렇게 많은 고령층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까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2배를 더 늘려서 한국의 0.6% 3분기 성장이라는 저성장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조선일보가 떠들었어요. 한국의 저성장의 해결 방법이 외국인 노동자면, 그러면 외국인 청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만 먹여 살리는 그런 성장을 뭐 하려 합니까? 우리 사회에 정신 나간 논의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진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보라는 이름을 가진 진보당은 종북 주사당이에요. 북한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수구적인 집단이죠. 그런데 진보라는 이름을 쓰다니, 어디서 진짜 이름을 저렇게 잘못 갖다 붙였냐. 기가 찬 지경이고, 한국의 정의당이라는 것은 도대체 시대적 문제가 뭔지도 지금 방향을 상실해버린 그야말로 좌파 먹물들의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도 지금 오락가락하지요. 미국 대선에 후보로 나섰던 버니 샌더스,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좀 진보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대표적인 캐비어 좌파, 벤저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본인이 살아가는 행실은 그야말로 호화롭게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좌파를 갖다가 부르짖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한다든가 이런 건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런 자들도 결국 진보가 아니다. 미국에도 지금 진정한 좌파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진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는가? 자, 특정 사회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에만 집중하면서 나머지는 집중하지 않는 그런 정당들은 진보가 아니에요. 녹색당, 환경만 집중해요. 그리고 진보당, 그들은 친북 문제만 집중해요. 정의당, 이들은 페미니즘 문제만 집착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진보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들은 보편적인 진보 세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보는 그 사회의 가장 강한 특권, 그리고 기득권의 벽을 타파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적 모순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모순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모순은요, 양극화, 그리고 자산과 신분의 세습, 부익부, 빈익빈 같은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요, 어쩔 수 없어서 사회가 저성장되어서 다 같이 조금씩 못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은 소수는 극단적으로 잘 살고 다수는 극단적으로 못 산다면 그런 세상은 타파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부동산이라는 것을 바탕에 두고 만들어진 기득권의 벽, 자, 이것은요, 타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진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사입이에요. 부차적이고 아주 그냥 잡다한 문제들에 집중하면서 실제 본질적인 문제를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정의당은 당이 망해가서 재창당하느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해체하자 소리도 있고요. 그런데 저런 정의당의 가장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적 모순인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진보는요, 다수의 반기득권 세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집 부동산이라는 문제를 놓고 기득권이 어떻게 하는가? 외노자라는 문제를 놓고 기득권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보 세력의 정체성을 입증시켜주는 가장 좋은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외노자 문제를 가지고 그야말로 사회 동포주의에 입각해서 한국에서 일하는 외노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야 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진보가 아니죠. 진짜 진보라면 이 한국에서 외노자를 불러서 낮은 임금으로 부려먹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고 한국 사람의 일자리들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매국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노자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진보라면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기성 정치권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성 정치권이 뭐 임대주택을 갖다가 부동산 문제에서 한쪽은 많이 공급하겠다. 또 다른 정치권은 민간 공급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역세권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토지담보부 주택을 공급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이 쏘가왔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보금자리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행복주택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박근혜 때는 뉴스테이라는 저 황당한 이름을 가진 민간 고액 임대주택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이름이 좋잖아요 하면서 선전하는 경우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국의 뭐 기성 정당들이 주장하는 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혁명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자, 그게 지금 혁명 21이 하고 있는 국가 차원 원가주택 공급 문제죠. 자, 그 다음에는 정치 세력 자체가 부패하지 않고 모범스럽게 운영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정당이 겉으로 강한 주장을 하더라도 정당 운영이 불투명하고 부패하다면 그것이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진보를 가장한 일종의 사기죠. 엊그제 한국에 보니까 한 진보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이 대마초를 갖다가 피다가 지금 잡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더만요. 자, 그런 게 무슨 진보입니까?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당이 대마초를 핍니까? 또 심지어 어떤 진보 정당 비스무리한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저녁에 술 먹고 가다가 여성을 갖다가 성추행해서 걸렸더만요. 자, 이게 무슨 진보입니까? 그래서 진짜 진보라는 것은 그 정당이 한치의 부끄럼도 없이 운영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진보는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정확히 읽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적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까? 자,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안을 낸다 어쩐다 하지만, 그리고 윤이 쇄신을 하고 반성을 하겠다 하지만, 도대체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이나 인요한이 압니까? 김기현이가 압니까? 몰라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변해가는지를 알아야 변하는 시대에 걸맞게 대안을 낼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보세요. 이재명이가 기껏해야 대장동이고 백현동이고 위례고 정자동이고 성남FC의 후원이고 전형적인 구태의 그 수법 아닙니까? 용도 변경이나 토지 허가의 편의성 등.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한마디로 연루된 의혹 자체가 너무나 진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쌍방울, 조폭이 인수한 쌍방울과 이렇게 엮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입으로만 진보예요. 도대체 이재명이가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은 게 있나요? 뭐 기본 실이죠. 돈 나눠주는 걸 누가 못합니까? 제일 쉬운 거지요. 돈을 나눠주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죠. 돈을 나눠주는 것은 그 사회를 망친다는 건 그건 다 입증이 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보는 시대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이 변화가 어떻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맞는 대안을 내놔야 된다. 자, 이런 정당은요, 대한민국에 혁명 21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명 21의 여러 내용 중에 자기가 지금 수구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가끔 저한테도 뭐 문자나 이런 게 옵니다. 내용을 고쳐야 된다. 내가 그래서 생각해요. 네가 언제 우리한테 애정이나 있었냐? 당원이나 가입했냐? 당기나 회비를 낸 적 있냐? 그 어줍잖은 충고하지 마라고 제가 무시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진정한 진보는요, 혁명 20일이다. 그래서 혁명 20일이 진보 우파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서포 15조와 5+3 정책은 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사회, 정치, 경제적 제도를 거기에 따라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대응하지 못한 기성 정치권의 저 진보함, 자, 백날 쇄신하고 개혁해보세요. 되는가? 저 사람들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하루살이들입니다. 감사합니다.